태양건설의 최상층,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유라의 심장은 거대한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기분 좋은 흥분으로 고동쳤다. 그녀의 눈앞에는 지난 3년간 그녀의 모든 열정과 영혼을 쏟아부은 역작, 엘리시움 타워의 정교한 축소 모형이 놓여 있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살아 숨 쉬는 유기체이자 도시의 새로운 심장이 될 건축물이었다. 그녀는 최종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다. 모든 수치는 완벽했고 모든 구조 계산은 오차 하나 없이 정확했다. 엘리시움 타워는 그녀의 자부심이자 그녀의 미래였다. 특히 그녀의 약혼자이자 태양건설의 후계자인 최진혁과의 미래. 그는 언제나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였으며 그녀의 재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었다. 회의 시작 직전 그녀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최진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나의 천재 건축가, 오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 모두가 당신에게 반하게 될 거야. 끝나고 봐. 유라는 메시지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그 어떤 안정제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프레젠테이션은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강유라는 엘리시움 타워의 혁신적인 디자인 콘셉트,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는 최첨단 내진 설계에 대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사회의 임원들과 주요 투자자들은 그녀의 전문성과 카리스마에 완전히 매료된 듯 보였다. 최 회장, 즉 진혁의 아버지이자 태양건설의 수장인 그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것은 프로젝트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던 박 전무가 무거운 표정으로 손을 들었다. 그는 최 회장의 오랜 신복이자 사내에서 보수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 실장님의 프레젠테이션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박 전무는 스크린에 복잡한 구조 계산식이 담긴 파일을 띄웠다. 그것은 분명 유라가 작업한 파일이었지만 그녀가 본 적 없는 붉은색 경고 표시가 떠 있었다. 핵심 하중을 지탱하는 주 기둥의 설계에서 미세한 계산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대로 시공에 들어갈 경우 건물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유라의 심장에 밝혔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유라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녀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더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모든 변수를 검토했다. 그녀의 설계는 완벽했다. 아닙니다. 제 계산은 정확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는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원본 파일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박 전무는 이미 준비했다는 듯이 서버 기록까지 제시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화면에 나타난 최종 수정 기록에는 분명히 강유라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그녀가 알지 못하는 수정이었다. 모든 기록이 강 실장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실수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금 전까지
그녀에게 향했던 신뢰와 만족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싸늘한 실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도움이 절실했다. 최진혁은 충격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유라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널 믿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묻어 있었다. 유라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 속에 갇힌 것이다. 회의는 그대로 중단되었고 그녀는 태양건설 역사상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무능한 설계자로 낙인 찍혔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했다. 강유라는 즉시 모든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대기 발령 상태로 사무실의 가장 구석진 자리로 밀려났다. 한때 그녀를 존경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엘리시움 타워의 모형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흉물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무너진 꿈과 명예의 잔해처럼 보였다. 회사는 그녀에게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 이사회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그녀와 회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압박이었다. 최진혁은 매일 밤 지친 얼굴로 그녀를 찾아와 위로했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잠시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의 말과 달랐다. 그는 점점 바빠졌고 그녀에게 오는 연락은 뜸해졌다. 그는 항상 중요한 회의와 약속을 핑계로 그녀와의 만남을 미뤘다. 유라는 점차 자신이 철저히 고립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날의 일을 복기했다. 누가, 왜, 어떻게 자신을 이런 궁지로 몰아넣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된 것만 같았다. 결국 강유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사원증을 반납하고 태양건설의 로비를 걸어 나올 때 아무도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바쳤던 모든 청춘과 열정이 한 줌의 재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아 무력감과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그녀를 완전히 잊은 듯 조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아파트 우편함에 두껍고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봉투에 찍힌 문양은 태양건설의 것이었다. 유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눈부시게 하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카드에는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두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최진혁, 그리고 한서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달라는 청첩장이었다. 한서연은 엘리시움 타워 프로젝트의 가장 큰 투자자 중 하나인 HS그룹 한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설계 오류, 박전무의 고발, 최진혁의 연기, 그리고 이 결혼까지.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각본이었다. 그녀의 프로젝트를 빼앗고 그녀를 내쫓은 뒤 두 가문의 결합을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는 거대한 사기극. 강유라는 손에 든 청첩장을 구겨쥐었다. 종이가 그녀의 손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찢어졌다. 배신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였다.
순진했던 건축가 강유라는 바로 그 순간 죽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목표는 단 하나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에게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 그녀의 눈빛이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분노는 강유라의 절망을 먹고 자랐다. 구겨진 청첩장은 그녀의 책상 위에서 흉물스러운 기념비처럼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사랑, 그녀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짓밟고 그 폐허 위에 세워지는 축제에 대한 초대장이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고 그 자리는 복수를 향한 강렬하고도 냉철한 갈망이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천재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작정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복수는 감정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자신의 설계가 완벽했다는 증거.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증거. 그녀는 가장 먼저 태양건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특히 그녀의 설계팀에 있었던 후배 박선영 대리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박 대리는 유라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지금은 통화하기 곤란하다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공포는 유라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회사 내부적으로 강력한 함구령이 내려졌음이 틀림없었다. 다른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녀의 전화를 피하거나 아예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IT 보안 전문가에게 연락해 태양 건설 서버에 접근할 방법을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태양 건설의 보안 시스템은 업계 최고 수준이며 공식적인 권한 없이는 해킹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만약 시도하더라도 즉시 발각되어 더 큰 법적 문제에 휘말릴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모든 문이 그녀 앞에서 굳게 닫히고 있었다. 법적인 해결책도 찾아보았다.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명예훼손과 지적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상대는 거대 기업인 태양건설이었고 그들 뒤에는 대한민국 법조계를 주무르는 대형 로펌이 있었다. 결정적으로 유라에게는 그들의 조작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심증만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이 변호사의 냉정한 결론이었다. 절망이 다시금 안개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최진혁과 그의 아버지가 쳐놓은 거대한 권력의 그물은 그녀가 빠져나갈 틈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방 안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승리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일까? 그녀의 눈에 다시 한번 책상 위에 청첩장이 들어왔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이 그녀의 귓가에 들리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다. 바로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 또다시 걸려온 독촉 전화이거나 잘못 걸려온 전화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벨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유라 씨 되십니까? 저는 진성그룹 권태민 대표의 비서실장입니다. 진성그룹, 태양건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업계의 또 다른 거인이었다. 유라는 순간 숨을 멈췄다. 진성그룹이 왜 자신에게? 비서실장은 용건을 간단히 말했다. 권태민 대표가 강유라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만남의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유라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저게 적은 친구라고 했던가. 이것이 함정일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였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유라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될 엘리시움 타워를 생각하니 다시금 가슴이 쓰라렸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고 그의 온몸에서는 날카로운 지성과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그가 바로 진성그룹의 총수 권태민이었다. 그는 재계에서 얼음 황제라 불릴 만큼 냉철하고 빈틈없는 인물로 유명했다. 그는 유라의 맞은편에 앉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강유라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유라는 긴장을 감추고 그를 마주 보았다. 권태민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와인을 주문하고 간단한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태양건설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유라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살피고 있었다. 유라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권태민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저는 태양건설의 발표를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았습니다. 강유라 씨 같은 인재가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를 리가 없죠. 당신의 과거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완벽 그 자체더군요. 그의 칭찬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유라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떻게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최진혁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인재를 버리고 정략 결혼을 택했으니 말입니다. 그는 당신의 재능뿐만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가진 상징적인 가치를 모두 잃은 겁니다. 권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기묘한 공감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돌리며 본론을 꺼냈다. 강유라 씨, 저는 당신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복수를 원하십니까? 아니, 정정하죠. 당신의 명예를 되찾고 당신의 것을 빼앗아간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습니까?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대담해서 유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욕망을 끄집어내어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 같았다. 유라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왜 저를 도우려는 겁니까? 태양건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를 이용하려는 것뿐이라면 사양하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장기말이 될 생각이 없었다. 권태민은 그녀의 날 선반응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태양건설의 몰락은 진성그룹에게는 기회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는 재능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부당한 방식으로 꺾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설계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그런 예술을 훔치고 짓밟은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당신의 칼로 직접 그들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무대 말입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전략기획실 총괄이사라는 직책과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약속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성그룹이 가진 모든 법무팀, 보안팀, 그리고 정보력을 동원해 그녀의 무죄를 입증하고 최진혁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강유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일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심과 무너진 자존심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권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그녀와 같은 종류의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동맹이 될 수 있었다.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권태민의 입가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녀가 그의 손을 맞잡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위험하고도 은밀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권태민이라는 인물을 대변하는 듯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외벽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를 상징했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정적과 효율성은 건물이 거대한 두뇌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유라는 더 이상 쫓기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 전략기획실 총괄이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렀다. 권태민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공간은 건축가의 창의적인 스튜디오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곳은 마치 군사작전 지휘소, 즉 워룸을 연상시켰다. 여러 개의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는 업계 최고로 알려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정보 분석가들로 구성된 소수 정예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권태민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비밀 조직이었고, 이제 그들의 새로운 지휘관은 강유라였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팀원들 앞에 서서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쏟아냈다. 엘리시움 타워 설계 파일의 복잡한 구조, 태양 건설 서버의 아키텍처, 그녀가 사용했던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버전, 그리고 그녀만이 알 수 있는 파일 속에 숨겨진 미세한 디지털 워터마크까지.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고 정확했으며 감정적인 호소 대신 오직 기술적인 사실만을 기반으로 했다. 팀원들의 눈빛이 존경심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태양건설의 철옹성 같은 서버에 직접 침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불법적인 방법이었다. 대신 그들은 합법적인 경로와 과거 데이터 로그를 통해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다. 태양건설이 외부 업체와 주고받았던 수많은 데이터 패킷, 시스템 업데이트 기록, 그리고 심지어는 오래전에 삭제된 백업 파일의 흔적까지. 그들은 도시의 하수관을 뒤지듯 디지털 세계의 모든 배후를 샅샅이 훑었다.
수사 초기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최진혁과 그를 도운 공모자는 매우 치밀했다. 그들은 가상 사설망을 여러 번 우회하고 임시 생성된 익명의 계정을 사용하여 흔적을 지웠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데이터를 조작하고 사라진 뒤였다. 팀원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강유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녀의 건축가로서의 직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메인 설계 파일만 보지 마십시오. 렌더링 과정에서 생성되는 임시 캐시 파일과 로그 기록을 추적해야 합니다. 그녀의 설명은 이러했다. 3D 건축 설계를 최종 이미지로 변환하는 렌더링 과정은 엄청난 양의 연산을 필요로 하며 시스템은 과부하를 막기 위해 수많은 임시 파일을 생성했다가 삭제한다. 범인은 메인 파일의 수정 기록은 지웠을지 몰라도 이 복잡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흔적까지 완벽하게 지우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 그것은 오직 그 설계 프로그램을 직접 다루어 본 최고 전문가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이었다. 팀은 즉시 방향을 바꾸어 태양건설의 렌더링 팜 서버의 오래된 데이터 저장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다. 조각나고 암호화된 데이터의 파편들이었다. 그것은 마치 고고학자들이 수천 년 된 유적지에서 깨진 도자기, 조각을 발굴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 복구 작업에 매달렸고, 유라는 그 옆에서 조각난 데이터가 가진 구조적 의미를 해석하며 단서를 제공했다. 몇 주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복원해냈다. 대형 스크린 위에 하나의 타임라인이 펼쳐졌다. 거기에는 강유라가 최종 보고를 하기 몇 시간 전에 파일 버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첫 번째는 그녀가 작업한 완벽한 원본 파일이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익명의 외부 IP를 통해 접속된 기록과 함께 새로운 버전의 파일이 생성되었다. 바로 그 파일에 박 전무가 지적했던 치명적인 오류 코드가 삽입되어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 다음이었다. 그 조작된 파일이 생성된 직후 최진혁의 개인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나타났다. 그는 그 파일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했고 심지어 파일의 속성 정보에 최종 수정본이라는 메모까지 남겨두는 오만함을 보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는 강유라의 원본을 훔쳐 고의로 흠집을 낸 뒤 그것을 마치 자신이 발견하고 수정한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디지털 세상에 남은 그의 발자국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지울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월름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팀원들은 스크린에 떠 있는 진실의 무게에 압도되었다. 한 사람의 재능과 인생을 짓밟은 추악한 범죄의 전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유라는 말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었다. 이제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같은 시각 최진혁은 강남의 최고급 테일러숍에서 한서연과 함께 결혼 예복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디자인의 턱시도는 그의 성공과 자신감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한서연은 그의 팔에 기댄 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멋져요, 진혁 씨.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이 될 거예요. 그녀의 칭찬에 그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그는 곧 완공될 엘리시움 타워와 성공적인 결혼을 통해 태양건설의 확고한 후계자로 자리매김할 것이었다. 강유라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그녀를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밟고 지나가야 했던
디딤돌 정도로 생각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태양건설의 정보 보안 팀장이었다. 보안 팀장은 최근 외부에서 서버에 오래된 데이터 아카이브에 접근하려는 매우 정교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즉시 방화벽을 강화하고 추적을 시도했지만 상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진혁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진성그룹 놈들이겠지. 별 볼 일 없는 놈들이니 신경 꺼. 그보다 결혼식 날 보안이나 철저히 하도록 해.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다가오는 위험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진성그룹의 CEO 집무실 강유라는 권태민에게 모든 증거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권태민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유라를 바라보았다. 완벽하군. 이제 이 칼을 언제 어떻게 휘두를지 결정해야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과 함께 다음 단계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강유라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아직 공사가 한창인 엘리시움 타워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흉터처럼 보였다. 단순히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결혼식은 그의 대관식이 아니라 그의 몰락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무대가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지옥의 심연보다도 깊은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강유라의 손에 쥐어진 디지털 증거는 복수를 위한 완벽한 칼날이었지만 그녀는 성급하게 그 칼을 휘두를 생각이 없었다. 적의 심장을 단숨에 꿰뚫는 것보다 서서히 피를 말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더 잔혹하고 완벽한 복수였다. 이제 전쟁의 무대는 법정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시장으로 옮겨졌다. 개인적인 복수극은 이제 거대 기업 간의 치밀한 정보전으로 그 판이 커지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워룸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유라와 권태민, 그리고 그의 핵심 팀은 태양건설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공성 계획을 수립했다. 권태민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 있는 태양건설의 지배 구조와 재무 상태, 그리고 엘리시움 타워의 주요 투자자 명단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최진혁의 가장 큰 무기는 태양건설의 자금력과 명성이다. 우리는 바로 그 근간을 흔들어야 한다. 그들의 전략은 불안이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었다. 직접적인 증거를 폭로하는 대신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공포로 자라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작전은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정보분석팀은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엘리시움 타워의 구조 설계에 대한 기술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을 교묘하게 유포하기 시작했다. 그 글들은 결코 태양 건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신기준 공법으로 적용된 신소재 복합물의 장기 내구성에 대한 검증 데이터가 부족하다. 프로젝트 부지의 집안 안정성 보고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와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러한 의문들은 작은 파장을 일으키며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서히 퍼져나갔다. 작은 눈송이가 거대한 눈사태를 만드는 시작이었다. 동시에 권태민의 라인을 통해 금융가의 애널리스트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정보가 흘러들어갔다. 엘리시움 타워 프로젝트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투자 법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 프로젝트의 실제 공사비가 예상보다 훨씬 초과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보고서의 각주나 사적인 대화 속에서 은밀하게 언급되며 여의도 증권가를 떠돌기 시작했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물밑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태양건설의 주가가 아주 미미하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주요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비공식적인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거대한 댐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었다. 최진혁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련 보고를 받으며 코웃음을 쳤다. 뻔하지. 진성그룹의 권태민이 뒤에서 수작을 부리는 거겠지. 이런 유치한 흠집내기에 흔들릴 태양건설이 아니야.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성공에 대한 시기 질투로 치부하고 위기를 관리하기보다는 힘으로 억누르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홍보팀을 동원해 언론에 반박 기사를 내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들에게는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최진혁의 강압적인 대응은 의심의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그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그는 엘리시움 타워의 완공 시점을 앞당기고 자신의 결혼식 직후에 대대적인 분양 행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함으로써 모든 루머를 잠재우겠다는 의도였다. 그것은 강유라와 권태민이 정확히 예측하고 유도했던 반응이었다. 진성그룹의 워룸에서 최진혁의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던 권태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예상대로군. 그는 불안할수록 더 빨리 달리는 경주마와 같아.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군. 공사 기간 단축은 필연적으로 부실 공사의 위험을 높이고 무리한 분양 일정은 자금 흐름에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했다. 최진혁은 스스로 더단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강유라는 말 없이 스크린 속에서 자신만만하게 떠드는 최진혁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권력과 탐욕에 눈이 먼 괴물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개인적인 미련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복수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반드시 잡아야 할 상대편의 킹일 뿐이었다. 그녀의 감정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움직였다. 최진혁의 무리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결혼식을 단순한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라 태양건설의 건재함과 HS그룹과의 강력한 결합을 과시하는 세기의 이벤트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과 외신 기자들까지 초청하여 자신의 결혼식을 통해 모든 부정적인 여론을 단번에 뒤집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결혼식장이 자신을 향한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그의 화려한 대관식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강유라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구겨진 청첩장을 다시 꺼내 보았다. 최진혁과 한서연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그 종이 조각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배신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손으로 직접 마련한 최진혁을 위한 가장 화려한 처형대에 오르라는 초대장이었다. 그녀는 청첩장의 구김을 손으로 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래, 기꺼이 참석해야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가장 끔찍한 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며칠 후 태양건설의 이사회 회의실하는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시장의 불안한 시선에 몇몇 이사들이 마침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진혁에게 프로젝트의 속도를 조절하고
리스크를 먼저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버럭 화를 내며 그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이 최진혁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성공시킬 겁니다. 곧 제 결혼식 날 모든 것이 증명될 겁니다. 그의 독단과 오만함에 회의실의 누구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렇게 태양건설이라는 거대한 배는 암초를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밤 진성그룹의 워룸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더 이상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나 추적 과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하나의 최종 보고서 파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강유라가 지난 몇 달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완성한 복수의 설계도이자 최진혁의 제국을 무너뜨릴 단 하나의 폭탄이었다. 그녀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 결과물을 응시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파트는 그녀의 팀이 복원해낸 디지털 증거였다. 최진혁이 그녀의 원본 설계 파일을 훔치고 고의로 오류를 삽입한 뒤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모든 과정이 타임스탬프와 IP 주소 그리고 그의 서명이 담긴 로그 파일과 함께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어떤 변호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하고 과학적인 증거였다. 법의 심판을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두 번째 파트는 태양건설의 추악한 내부 비리를 파고든 결과물이었다. 권태민의 정보팀은 엘리시움 타워 프로젝트를 위해 조성된 비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최진혁과 그의 아버지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투자금을 횡령하여 비밀 계좌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재산권 도용을 넘어 투자자들을 기만한 거대한 금융 사기 범죄였다. 여론의 심판을 위한 가장 뜨거운 불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바로 사람이었다. 강유라는 권력에 의해 짓밟힌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가 가장 먼저 접촉한 인물은 바로 과거 그녀의 팀원이었던 박선영 대리였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만남을 거부하던 그녀였지만 진성그룹 법무팀의 철저한 신변보호 약속과 유라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최진혁과 박 전무가 자신을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던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박 대리의 증언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태양건설에 의해 부당하게 하도급 계약을 파기당한 중소기업 대표, 그리고 프로젝트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가 강제로 해고당한 현장 소장까지 찾아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지만 하나로 뭉치자 거대한 진실의 함성이 되었다. 강유라는 그들의 모든 증언을 영상과 공증된 진술서로 기록했다. 이것은 최진혁의 인간성을 파괴할 가장 감정적인 무기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터뜨릴 시점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뿐이었다. 권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유라와 마주 앉았다. 그는 이미 주요 언론사의 경제부 편집장들과 법조계의 핵심 인사들에게 사전 교감을 마친 상태였다. 그들은 결혼식 당일 권태민의 신호 하나에 모든 것을 기사화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대한 그물이 최진혁의 목을 향해 서서히 조여지고 있었다. 권태민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나지막이 물었다. 정말로 결혼식장에서 터뜨릴 생각인가? 너무 자극적이고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염려가 묻어 있었다.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강유라가 이 일로 인해 불필요한 구설에 오르거나 상처받기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유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저에게서 가장 행복한 순간, 즉
프로젝트의 완성과 사랑의 결실을 앗아갔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똑같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가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공정한 복수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와 강철 같은 의지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같은 시각, 최진혁은 자신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결혼식이 열릴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인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고 약혼녀 한서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을 지켰다. 수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이미 그들의 결혼을 세기의 결합으로 포장하며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최진혁은 와인잔을 높이 들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서연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내일 제 결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합이 아니라 태양건설과 HS그룹이 함께 열어갈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엘리시움 타워는 우리의 성공 신화가 될 것이며 그 어떤 음해와 방해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의 선언에 모든 이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최근 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마지막 보고를 올렸지만 그는 손을 저으며 일축했다. 쓸데없는 걱정은 그만해.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리될 테니. 세상은 승자의 말만 기억하는 법이야. 그의 눈에는 오직 성공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낙관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무대의 바닥이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강유라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검은색 드레스를 꺼냈다. 그것은 원래 최진혁과 함께 참석할 연말 파티를 위해 샀던 옷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슬픔에 잠겨 있던 과거의 유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아름다운 복수의 여신이 서 있었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청첩장을 집어들었다. 이제 이 종이 조각은 그녀의 손에 들린 사형 집행 영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어둠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불 꺼진 엘리시움 타워의 공사 현장이 거대한 묘비처럼 보였다. 내일이면 저 묘비의 주인이 결정될 것이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결혼식장은 마치 동화 속 궁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천장에서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하객들이 앉은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식기와 희귀한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 그리고 성공한 자들의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뒤섞여 감돌았다. 이곳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태양건설과 HS그룹이라는 두 거대 왕국의 결합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대관식이었다. 버진 로드 끝 화려한 꽃 장식으로 꾸며진 단상 위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최진혁이 서 있었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오만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연회장의 거대한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곧 저 문이 열리고 그의 아름다운 신부 한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올 것이었다. 그 순간 그는 명실상부한 태양건설의 후계자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이끌 차세대 리더로 공인받게 될 터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시장에 떠돌던 성가신 루머들은 이 화려한 현실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었다. 그의 옆에 선 최 회장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토록 영리하고 대담하게 자신의 제국을 물려받을 준비를 마친 것이 자랑스러웠다. 강유라라는 작은 걸림돌은 이미 그들의 기억 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들에게 그녀는 과거의 사소한 실수일 뿐이었다. 마침내 웅장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최진혁의 입가에도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문이 활짝 열리고 그곳에 서 있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소음과 음악이 거짓말처럼 멈춰섰다. 그곳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이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흑 같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강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진성그룹의 총수 권태민이 마치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연회장 안의 모든 거물들을 압도할 만큼 강력했다. 그는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다.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으로 굳어졌다. 강유라는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조금의 동요도 없이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처럼 단호하고 절도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상 위의 신랑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상 옆, 원래는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과거 영상을 상영하기 위해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다. 최진혁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경호원들 뭐 하는 거야? 저 여자 당장 끌어내. 하지만 경호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권태민이 데려온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이미 연회장의 주요 통로를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소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강유라는 작은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차갑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축하의 자리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투자자분들과 귀빈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스크린에 두 개의 건축 설계도가 나란히 떴다. 하나는 완벽하고 안정적인 구조 계산을 보여주는 그녀의 원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 기둥에 치명적인 오류가 삽입된 조작된 버전이었다. 왼쪽은 제가 설계한 엘리시움 타워의 원본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최진혁 씨가 저의 설계를 훔쳐 고의로 훼손한 뒤 자신의 것으로 위장한 바로 그 설계도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사실을 설명했다. 스크린에는 곧이어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가 타임라인과 함께 펼쳐졌다. 강유라의 최종 저장 기록,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최진혁의 개인 IP를 통해 파일이 복제되고 수정되는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의 서명이 담긴 로그 파일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자 연회장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최진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강유라의 프레젠테이션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엘리시움 타워의 투자금이 어떻게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최진혁 부자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투자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렸음을 깨달았다.
HS그룹의 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최 회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노려보았다.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했다. 스크린에 박선영 대리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최진혁과 박 전무에게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당했는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이어서 태양건설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쫓겨난 현장 소장의 증언,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당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하청업체 사장의 절규가 이어졌다. 연 회장은 이제 분노와 경멸의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진혁의 화려한 대관식은 그의 범죄를 만천하에 고발하는 공개적인 처형식이 되어버렸다. 한서연은 웨딩드레스 자락을 찢을 듯이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최 회장은 충격의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진혁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 강유라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악마 같은 년.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권태민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권태민은 최진혁을 얼음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그 한마디는 최진혁의 남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강유라는 더 이상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끝마쳤다. 그녀는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권태민과 함께 조용히 연 회장을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한 남자의 인생과 한 기업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아수라장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최진혁의 결혼식장에서 울려 퍼진 진실의 폭로는 단순한 스캔들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심장부를 강타한 거대한 지진이었고 그 진앙지는 바로 태양건설이었다. 강유라가 걸어나간 연 회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왕자의 결혼식, 비리, 제국의 대관식이 되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검찰의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권태민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수사팀은 강유라가 제공한 모든 증거를 기반으로 지체 없이 태양건설 본사와 최 회장 부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와 비밀 장부들이 속속들이 발견되면서 그들의 범죄 혐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적재산권 도용, 대규모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증인 협박까지 그들이 저지른 불법의 목록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엘리움 타워 프로젝트는 즉시 전면 중단되었다. 현장은 폐쇄되었고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태양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여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했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한숨이 가득했다. 최진혁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성공의 탑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바벨탑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결말은 비참했다. 최진혁과 최 회장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그들은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HS그룹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서둘러 태양건설과의 관계를 정리했지만 정략 결혼을 통해 부정을 묵인하려 했다는 오명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한서연은 파혼의 상처와 가문의 몰락 속에서 조용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혹독한 대가였다. 몇 달 후 강유라는 과거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태양건설 본사 건물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이제 그 건물에는 진성그룹 전략개발본부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태양건설은 결국 파산했고 진성그룹이
법정 관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수한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비운의 천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핵심 임원이자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새로 그릴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어 당당하게 그곳에 돌아왔다. 그녀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엘리시움 타워가 남긴 흉물스러운 철골 구조물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 자리에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 즉 거대한 도심 속 공원과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소수만을 위한 탐욕의 상징이 아닌 모두를 위한 치유와 상생의 공간이었다. 권태민은 그녀의 비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복수를 넘어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려는 의지를 가진 진정한 리더임을 알아보았다. 어느 맑은 오후, 유라는 공사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권태민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시끄러운 공사 소음 대신 창밖으로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어린 나무들과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였다. 권태민은 옅은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결국 당신이 이겼군. 당신의 방식으로 가장 완벽하게. 유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분노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는 한층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 성숙함과 평온함이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자신을 파괴하는 대신 자신을 재창조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연인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서로의 재능과 인격을 깊이 존중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헤쳐나온 전우애에 가까웠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함께 더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점이었다. 강유라는 창가에 서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한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남자의 이름. 최진혁은 이제 희미한 기억의 파편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인생이라는 긴 소설 속에서 그녀를 더 강한 주인공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한 명의 비열한 악역이었을 뿐이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저 멀리 석양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처럼 보였다. 강유라는 그 빛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